네, 오늘 첫 번째 6월달 시작한 첫 번째 날입니다. 어제가 6월 1일이고 오늘이 2일인데 벌써 한 해가 반절 이제 거의 흘러가고 있어요. 금방 세월이 흐르네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마음 수행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보면은 우리 마음을 잘 쓰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죠? 특히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우리들에게는 아마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든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고 대부분은 이제 인간관계의 문제고 또 심지어는 먹고 사는 문제도 어찌 보면 인간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물질, 재물이 먼저라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마음이 더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좋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좋아할 수 있는 걸 다 해주고 싶어 하죠. 그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것도 해주고 또 뭘 원할까 이렇게 살펴가지고 뭐든지 더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싫어하는 거는 조심하고 삼가하면서 눈치도 보고 그래요. 반대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함부로 대하죠. 그죠? 네. 근데 또 살다 보면은 이상하게 내가 잘해줬다고 다 나한테 잘해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내가 잘해준 사람한테 더 뭐랄까 크게 당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관계가 나빠져서 헤어지기도 하는 일들이 많고 또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우연치 않게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신세를 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좋은 거 나쁜 거를 두지 말라, 시비를 두지 말고 한결같이 모든 사람한테 잘해라. 그리고 마음에 좋아하고 싫어함을 두지 말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마저도 좋은 사람으로 바꾸어 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인가라는 그 말씀을 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회에서는 좋은 친구란 누구이며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친구는 첫 번째는 도움을 주는 친구입니다. 예. 어떤 것이든지 나에게 이로움을 주는 친구는 좋죠. 그죠? 예. 그 다음에는 항상 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러니까 언제나 똑같이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 그래서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항상 내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을 지적해주고 알려주는 친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 자격지심을 가지고 또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좋은 점을 지적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음이 서로 잘 통하는 친구가 좋습니다. 그죠? 같이 뭘 하나 해도 죽이 맞아야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네 종류의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도움을 주는 건 어떤 친구가 도움을 나에게 주는가? 첫 번째는 그러니까 도움은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재물에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좋은 거를 소개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생각하는데 부처님 말씀에는 좋은 도움을 주는 친구는 이런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주의하고 있을 때 보살펴 주는 친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다른 일로 신경을 막 써야 되는데, 가족의 뭐 병이나 이런 걸로 막 신경을 쓰는데,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나 가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신경을 써주는 친구입니다. 또 내가 어떤 일에 막 몰입해가지고 다른 일을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살펴주고 보살펴주는 분이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거에 막 바쁘고 힘들 때 와서 이거 조금만 도와줘 할 때 시간을 내서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누군지, 그죠? 예, 그런 친구가 좋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하냐. 끝까지 설득해도 안 될 때는 아버지를 지켜줘라. 아버지를 이렇게 뭐라고 하나, 숨겨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요즘은 내부자 고발 뭐 이런 거 하니까 그거랑은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어떻게 아버지라도 잘못했으면 신고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자님의 이야기는 그리고 그 양의 값을 아들이 가서 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회가 정의롭기 위해서 아버지의 잘못을 감싸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손해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굉장히 지혜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이게 이제 천륜의 관계입니다. 가족의 관계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핏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핏줄이니까, 그죠? 피가 섞이면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한 다리가 천리고, 피가 섞인 게 어딨냐. 이렇게 이제 가족 중심주의로 생각할 때 그렇게 합니다만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족이지만 정말 남보다 못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우리들 속속들이 이렇게 보면은 가족과 불화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재벌들 이런 쪽은 말할 나위도 없고 그냥 소소한 작은 가정에서도 정말 가족과 함께 잘 지내는 경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가족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은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인간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나의 아버지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내 아버지를 만약 고발하게 되면 세상에 믿을 사람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은 아들과 자식 사이에서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경계하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어져요. 가족 안에서조차 서로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그 가족이 기반이 되어서 사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사회의 기본 단위가 가족인데 가족들 사이에 신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사회적 신뢰라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신뢰 형성의 기본으로 부모 자식 관계는 그거는 설사 잘못이 있더라도 감싸주고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음으로 볼 때는 이것이 틀린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이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친구도 그러니까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때 그 사람과 나의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은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내가 가까워져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 허물을 말하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란 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부족한 점, 약점들이 있어요. 그거를 빌미 삼아갖고 그 사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면은 안심하고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보기관이 무서운 이유는 그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을 갖고 있다가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써먹어야 될 때 그거를 폭로하거나 그걸 빌미로 삼아서 그 사람을 조종하기 때문에 정보기관에서 개인 사찰을 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정보들이 많이 유출될 때 단지 재산상의 피해 때문에만 그게 위험한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여러 가지 사적인 부분들, 그죠? 감춰져야 될 부분들이 다 폭로되면서 인간성의 말살까지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몰래카메라 이런 것들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개인의 사적인 영역까지 외적으로 폭로하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안온하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거는 그런 공간인 거예요. 허물도 덮어주고 잘하는 것도 잘 봐주고 하는 공간이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서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라는 게 공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이야기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허물을 덮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속들이 있는 정말 그 부족한 부분, 좀 감춰두고 싶은 부분, 이런 것들을 감춰줘야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인간관계가 안전하게 보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 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약점을 알고 그걸 뭡니까? 이용하죠. 그죠? 그걸로 내가 말하자면 위세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이제 가끔씩 협박도 하면서 이득을 취하기도 합니다. 친구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뭐 적이나 다름없는 그런 관계죠. 그럼 여기서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다.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처님 말씀처럼 설득해야 됩니다. 그 뒤에 이제 공자님도 설득해서 스스로 자수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고, 또 아니면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내가 대신 갚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도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뒤에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비밀을 내가 보호해 줘야만, 그래야만 늘 한결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불운에 빠지지 않도록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돼. 반대로 내 친구가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나를 희생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 내 친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불운에 빠지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대신해서 희생을 해서 그거를 막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재물적인 부분이라면 그 재물을 대신 갚아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 그렇다면은 그 행동을 사람들에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훌륭한 점을 지적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들 주변에 나의 잘한 것, 내가 잘하고 있을 때 칭찬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예, 그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친구는 간혹 있지만, 내가 잘할 때 칭찬해주는 친구는 사실 우리나라는 많지가 않아요. 남이 잘 되는 거를 잘 못 보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같이 기뻐하는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잘할 때
함께 기뻐하는 친구야말로 정말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는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아버지가 잘못된 양을 가서 훔치고 오면 어떻게 돼요? 훔치러 가기 전에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잘못 저지른 뒤에 고쳐주고 뭐 덮어주고 하는 것보다 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하기 전에 막아주는 친구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했으니까 어떤 잘못하는 사람들 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 했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잘못을 하기 전에 막아줄 수 있는 친구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선행을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부추겨야 돼요. 좋은 일이 여기 가면은 남들 돕는 일을 우리 봉사활동 하니까 같이 가서 봉사하자. 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은 좋으니까 같이 가자. 또 여러분들이 절에 오면 수행하니까 같이 와서 수행하자. 뭐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부추겨주고 격려해주고 기회가 있으면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절에서는 화주라고 하는 보살이 있어요. 화주보살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주를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권선해서 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분을 화주보살이라고 그러거든요. 보살님도 그렇지만 스님들도 화주를 하러 다녀요. 예를 들어 탁발하는 것도 화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보시를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디 이런 좋은 일이 있더라 하면은 알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것이 자기가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남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복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좋은 일 하면은 되겠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욕심일 수도 있어요. 나만 잘하고 남한테 복 줄 기회를 딱 막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죠? 예, 그것도 욕심으로 하는 거니까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함께 좋은 일을 하도록 하는 거. 그 친구에게 정말 복이 돌아가도록 하는 행위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몰랐던 것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법회에 사실은 첫째 법회에 우리 이제 학생들이 다 와야 되거든요. 근데 늘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밖에 안 오세요. 근데 이럴 때 혼자 오시지 말고 함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보자. 법회에 가서 부처님 말씀도 듣고 마음 닦는 절도 하고 기도도 하다 보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해서 함께 나오는 겁니다. 친구도 그렇게 해야 되고 가족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현견보살님이 손주 데리고 나오셨는데 손주가 듣든 말든 지금은 어려서 못 듣지만 법회에 오는 것도 버릇이에요. 네.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왔다 해도 앉아 있다 보면은 나중에 그게 나이가 든 뒤에는 법회에 갈 수 있다는 그게 이제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권선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권하는 거죠.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권해야 돼요. 예. 그 부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같이 가서 듣고, 그리고 좋은 이제 법문책이 있으면 권하고, 또 좋은 뭐 기회가 있으면은 계속 권하고, 또 이제 그 사람의 잘못도 일깨워 줘야죠. 그죠?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도 전하고 세상을 올바르게 사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가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친구의 역할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건 이제 불교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 모두가 또 생각해 본다면 다음 생에 좋은 곳에 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 금생에 좋은 친구는 다음 생에도 좋은 친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천상에 날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첫 번째는 내가 불행할 때 그걸 기뻐하는 친구는 아닌 거죠. 그죠? 근데 겉으로는 불행할 때 같이 슬퍼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뒤로 가서는 딴 마음 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사실은 마음이 통하진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사람과 내가 마음에 벽이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가 불행할 때 그 불행을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반대로 아까 행복할 때 내가 아주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 친구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죠? 또 그 사람에게 적이 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친구들이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친구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해줘야 되네. 너가 잘못 알고 있어.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와가지고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인 것.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같이 있을 때는 잘 지냈는데 나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남이 말할 때 나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래 그 사람은 그래 사실 알고 보면 그래 이렇게 같이 맞장구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나중에 결국은 돌고 돌아서 자기 귀에도 들어옵니다. 그죠? 그럼 그 사람하고 같이 친구가 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근데 반대로 내 친구를 욕하는 사람을 내가 계속 그러면 안 돼. 그 사람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서먹해지죠. 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내가 그렇게 했던 행동이 내 친구에게도 알려져요. 그래서 정말 이 친구야말로 진짜 친구구나. 나를 언제나 지켜주고 긍정적으로 나를 봐주는구나 하는 그런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사람들, 그 사람 참 훌륭해 라고 말할 때 같이 맞장구 치면서 그래 그 친구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같이 칭찬하는 사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 사람 참 괜찮더라 이러는데 아니 알고 보면 그 사람 이렇게 문제가 있어. 이런 사람이 꽤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친구라는 거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라는 거는 그래 정말 그 사람 괜찮아. 그치 그런 점이 좋지.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죠? 예. 사실은 이게 신뢰의 바탕입니다. 기본적인 그 가족 간에서도 이런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꼭 바깥에 있는 제3자만 친구가 되는 게 아니죠. 부부 간에도 친구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항상 도움을 주고 나의 잘한 점을 더 널리 알려주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이런 관계가 되면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조금씩 좋은 사람이 되는데 그 친구가 있어서 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관계가 되다 보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 사람의 자기 것을 희생해서라도 나한테 더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공궁에 빠졌을 때도
친구가 많이 있는 사람은 그걸 뭡니까? 도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물질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모두 다 극복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는가?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합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정말 어떤 거를 세상을 다 가진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선업을 지었거나 아니면은 좋은 인연을 만들었음이 분명해요. 근데 아직 그런 친구가 없다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그들도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선업을 닦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무슨 재물을 많이 쌓아서 남한테 많이 준다고 해서 다 좋은 관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관계를 정말 신뢰를 갖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좋은 관계입니다. 그죠? 그 신뢰 하에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예로 보면은 조폭 같은 경우는 신뢰 관계는 그 어느 누구보다 끈끈할 거예요. 그죠? 예, 그 우리나라 조폭 영화도 많이 나오듯이 형님 아우 간의 그런 어떤 위계나 또는 신뢰 관계는 굉장히 끈끈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뭡니까? 좋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는 결국은 서로를 파괴하는 관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뢰라는 거는 서로의 장점이 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자님의 말씀이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면 내 아버지의 허물을 감춰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허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죠?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더 큰 역할입니다. 친구의 더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지러진 잘못이라면 내가 그것을 나의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갚아주고 그가 뭡니까 불행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사회적 정의와 어긋나는 게 아니라 더 큰 관점에서 보면은 신뢰에 의거해서 서로가 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는 부처님이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는가라는 점에 대한 말씀을 배움으로써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혹시 실수한 거나 약점을 알더라도 그걸 감싸주고 이렇게 덮어주다 보면은 정말 내 편이 됩니다. 그리고 내 편이 되었을 때 그때 그들에게 부처님 법을 알려주고 잘못을 행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해서 그들의 삶을 바꾸어서 정말 행복하고 바람직한 삶으로 인도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마음 수행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친구가 어떤 잘못을 한 거 보고는 입이 근질근질 하시다면은 아 이렇게 해서는 내가 친구를 잃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그냥 덮어주고 그냥 모른 척 해줄 때 그 친구가 마음으로 정말 고마워하면서 나의 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6월 한 달인데요. 더위가 생각보다 일찍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 더위에 대해서도 덥다 하면 더 더워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면서 오는 것들을 잘
잘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하다 보면은 몸도 잘 유지할 수 있고 마음도 안정되게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